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61만원이고요. 플러스 49만원입니다. 일단 그 11월 들어와서 첫째 날도 좋았고요. 오늘도 그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와중에도 일단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장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전체를 다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를 한 3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북한 그 도발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 없었습니다. 좀 얼얼할 정도로 하도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그 너무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 그 금리 발표를 기준금리 발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생각은 0.7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빅스텝 정도 0.5포인트 정도로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계획은 뭐였느냐 하면 연준의 금리 발표 그 기준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그 우려감으로 해서 관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서 좀 밀릴 걸 예상을 하고 끝날 때 종가에 그냥 왕창 매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거하는 이유는 연준에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제 예상이 틀리면 이제 저 종가에 잡은 이 종목들을 전부 다 손절을 해야 되겠죠. 0.75포인트 가버리게 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던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0.5포인트 인상이 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의 대부분을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포지션을 풀배팅까지는 못했고요. 시장에 오늘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 북한 도발은 없었다면 마지막 종가에 또 풀배팅으로 확 그냥 잡고 싶은 거 딱 체크해놨다가 확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북한 도발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험 그 이게 걸려가지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북한 도발에 대한 이 변수는 오늘 이제 그 도발이 됐기 때문에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이 불확실성 이건 또 증시 악재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변수까지 같이 넣게 되면 솔직히 이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과연 그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져 버렸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미증시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그게 관망세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그 보합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장 후반에 가서 약간 더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 나스닥이 0.89%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주식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관망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내려가는 위험 관리를 하자. 대부분 0.75인지 0.5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약간 밀렸다. 그래서 지금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독일 증시도 지금 안 내려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냥 연준에서 금리 발표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로 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면 만약 증시가 상승해 버린다면 추격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맞다는 전제로 하고 그냥 미리 종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뭐 환율 부분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1418원이니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원화 약세가 되니까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어제 요 시간대 수치고요. 뒤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10년물 국채 금리 요거는 이제 금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4.059입니다. 요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약간 올라갔는데 뭐 요건 뭐 거기서 거기니까요. 이건 이제 연준에서 금리 발표하고 나면 변화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대충 뭐 미정시는 무난했다,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참 설명하기 난감한데요. 일단 제가 어제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이 한미글로벌, 유신, 한국종합기술, 도하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 태경BK하고 KGTS, 머큐리, 클래시스, 티플렉스, 네온테크 요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운 좋게 도하엔지니어링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에 팔았으니까 10만원 벌었죠. 도하엔지니어링을. 그래서 요건 어제 시간에 그래서 10만원 벌었고요. 그 다음 네온테크 어제 방송할 때 올라가면 상승하면은 이익 실현할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7%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거래 끝나고 나서 플러스 17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푸근하게 17만원 벌고 들어가는 이건 이제 요 부분은 시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으면 이 상한가 들어간 재료가 확실한 호재면 아침에 장 시작하고 파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10% 이상 뜨면 더 이익이니까. 근데 이 재료가 확실하게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지금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은 좀 더 이자 붙여 가지고 뒤에 받을래 이랬을 때 확실하게 받을 근거가 된다면 뒤에 받는 게 낫겠죠. 한 뭐 15% 정도 내일 받으면 15%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면 확실하면 내일 받는 게 낫죠. 5%도 더 먹으니까. 근데 내일 받으려고 그러다가 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나는 그냥 뭐 내일까지 못 가고 지금 현금으로 10만원만 줘 이런 느낌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 팔아갖고 17만원 플러스 됐었고요. 그 다음 클래시스는 여기 한 30만원 정도 됐는데 요건 아침에 시간에 거래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종목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화장품 관련 인주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고요. 그래서 출발은 이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늘 제가 수익 났던 부분은 그래도 49만원 수익 났었죠. 어제 17만원 벌어놓은 거에다가 오늘 한 30만원 정도 수익 난 거는 요 KGETS 요게 제가 200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늘 좀 효자 종목이었어요. KGETS가 제가 어제 2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이 상용차가 법정관리라 그러나요? 그 부분이 이제 풀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왜 나오죠? 혹시 실적 발표 나왔나요?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상용차 법정관리 종결될 기대감으로 KGETS가 요때 올라갔고 어제 약간 쉬었고 오늘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요 재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건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는 안 나왔죠 아직. 이 종목은 실적 발표 나오면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은 법정관리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는 회생 가능성이 높다. 상용차가 살아나버리면 이 회사는 대박이 터지게 되겠죠. 헐값을 사가지고 정상화 시켜가 자동차 굴지에 대한민국 3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GM 대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상용차 그러면 예전에 좀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KG그룹의 어떤 자금력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용차가 살아나는 회생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살아나 버린다면 옛날에 디젤 차로서 상당히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그냥 뭐 확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쪽으로 집중 육성해가지고
만들어낸다면 트럭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죠? 그 승합차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쪽이 저 상용차가 디젤 그처럼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확 한번 키워버리면 의외로 저는 그런 기대를 약간 했거든요. 상용차가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만약 상용차에서 전기차가 막 그 테슬라처럼 나와가지고 대박 터지는 이런 이제 상상까지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만 잘해가지고 회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200만 원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오늘 올라가면서 일단은 그 요 종목에서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침에부터 정신없이 이제 다 샀다가 다 팔았다가 하도 해가지고 KGTS를 이걸 추가로 또 더 잡았네요. 9,570원. 이 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3분봉인데요. 9,570원이니까 여기네요. 이걸 그 제가 왜 이랬죠? 아침에 되게 그 위험했는데 이게 KGTS가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죠 제가 94주죠. 100만원인데 이게 104주를 잡았으니까 100만원 더 잡았네. 어디 200만원 넘어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 아니었다. 예, 이거 잘못 봤습니다, 지금. 일단 클래시스 아까 그 팔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아침에 그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게 그 예전의 미사일과 다르게 그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NLL 군사 분기선 그 바다의 그 NLL 선에 그 뉴스마다 조금 틀린데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NLL 부근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공대지 미사일로 전투기에서 쏘는 그 공대지 미사일로 상응하는 NLL 북쪽 지역 그러니까 NLL 선에서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3km 안으로 우리 쪽으로 와서 쐈다면 우리도 북쪽으로 NLL 선 북쪽으로 딱 대칭해서 3km 북쪽 땅에 그 바다에다가 이제 세 발을 발사했다 한 발 날라왔으니까 세 발 쏜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떨어져 버렸다는 이게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이제 장 시작하려고 느긋하게 이제 커피 한 잔 딱 태워가지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거 YTN에 밑에 거기 뭐 그 울릉도 경기공보 발령해가지고 대피 뭐 이래갖고 막 그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백령도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울릉도에서 이게 웬 그냐 해갖고 이제 울릉도에 일본 애들이 울릉도에 침범했네 이건 또 아니고 그 뭐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시작하고 나서 그 빅텍을 일단 좀 샀어요. 6,370원에 이거 이제 아침에 6,37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이죠. 이거 빅텍은 이제 그 경기경 보니까 울릉도에 대피령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상당히 심각한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태 파악이 되기 전에는 그 울릉도는 동쪽이니까요. 울릉도에 뭐가 침범할 수는 없죠. 우리 확실하게 우리나라 섬인데 독도도 아니고 울릉도를 누가 침범한다는 건 전쟁이죠 바로. 그래서 울릉도에 대피령 떨어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싶어가지고 제가 종목을 풀배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위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빅텍을 200만 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고 그 이건 그 다음에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다. 6,370원, 6,450원 해갖고 대충 여기서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잡아야 이제 만약 전쟁이면 제가 가진 종목이 급락할 거니까요. 반대로 이제 해지 관점을 한 거고 이걸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6,520원 여기서 한번 팔아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10원. 지불도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팔아버렸네요. 여기서 다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았다. 이게 별로 재미는 없었네요. 이거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던졌습니다. 이게 그 설명이 좀 난해한데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울릉도에 대피하는 뉴스는 나왔는데 왜 대피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일단 빅텍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나오길래 그 뉴스 나오기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그 울릉도에 대피한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다 던지자 해갖고 가지고 있는 걸 쭉 팔았습니다. 쭉 팔아갖고 비중을 확 줄였고, KGTS인가 이거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이렇게 하길래 탄도미사일 원래 발사하는 거니까 별 이상 아니겠지 하고 이제 빅텍을 다시 정리를 하고 팔았던 종목을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한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기 전 그런데 빅텍하고 한일단조를 샀다가 별일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빅텍 한일단조를 팔고 다시 원래 종목 그 KGETS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시 사는 겁니다. 또 팔았던 걸 다시 사고 이걸 몇 번 반복이죠. 우리 다시 사고 빅텍하고 한일단조 팔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우량주 쪽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시 팔고 빅텍을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하길래 별일 아니구나 그랬는데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근해 쪽에 속초 앞바다에 우리나라의 그 NLL 이남에 떨어졌다니까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빅텍으로 사고 다 팔았다가 그 다음 또 좀 조용해지길래 다시 또 그 미증시가 또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다시 또 우량주 쪽으로 사고 빅텍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북쪽 영해에다가 NLL에다가 보복해서 3발을 쐈다 이러니까 이것도 심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하고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팔고 다시 잡고 몇 번 하다가 오늘 그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ETS 여기서 수익이 조금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올라갈 때 그냥 다 팔았습니다. 그냥 전세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종가에 추가로 다시 잡았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진 종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느냐 하면 저녁에 미국 증시가 그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큰 이슈인데다가 그리고 북한 도발해갖고 지금 우리가 NLL 북쪽에다가 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 만약에 북한에서 다시 거기에 대응을 한다면 요번에는 서쪽에다가 서쪽 공동 바다 구역 있죠. 서로 자기 땅이라고 바다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쯤에 한포 사격 있죠. 다연장 로켓포 이런 걸 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으로 전투기 비행 훈련이 뭐 엄청나게 큰 대규모 훈련을 하니까 그 스텔스기까지 막 들어오니까 북한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위협적인 그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린 또 너가 도발했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다가 이제 반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뭔가 모션 나올 때죠. 우리는 이제 보복을 3발 쐈으니까 그 바다에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남의 땅에 그냥 쐈다는 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번에 할 거는 서해 쪽으로 포를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가 해석하기는 북한이 저렇게 울릉도 인근 바다에 이렇게 위협적인 발사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핵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다음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합참에서 또 뭐 했는데 북한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 완충구역에 배개발 포격하죠. 북한이 이제 또 자기들 입장에서 3발이 자기들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존심 상하니까요. 요번에는 이제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배개발. 저는 이제 동해 쪽은 뭐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완충구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가 안 하는데 서해는 서로 간에 끊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쯤 되는 지역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서 서쪽에서 쏘면 지난번 우리 또 아픈 기억 있죠. 백령도 포격 사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쪽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쏘다가 열받으면 서쪽으로 또 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지금 속보로 계속 뜨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미정시 부분만 연준 금리 부분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베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북한 도발 부분은 변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포격을 지금 저쪽에서 한번 쏘고 우리가 한번 쏘고 저쪽에서 다시 한번 쏘고요. 그럼 우리는 또 완충 지역에다가 100여 발을 쐈으니까 300여 발을 또 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큰 사건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빅텍을 한번 볼까요? 전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올라가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매수한 이유를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핵실험은 뭐 큰 적이 안 되는데 서해 쪽으로 해서 도발 오고 이러면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뒤숭생숭한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신규로 다시 잡은 종목을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빅텍 100만원 잡았고요. 이건 해지용입니다. 빅텍으로 돈 벌겠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로 해가지고 백령도 포격 같은 이런 어떤 심각한 사태로 확전될 우려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 빅텍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도발에서 움직일 때는 한일 단조보다 오히려 빅텍이 한번 보시면 빅텍이 더 강할 겁니다. 한일 단조보다. 한일 단조는 거의 못 움직이는데 빅텍은 일단 좀 들썩하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일단 혹시나 하는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서 빅텍을 제가 지금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나? 빅텍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잡은 게 엘컴텍입니다. 이 종목은 금관련주인데요. 와, 오늘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이 금관련주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80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안 그래도 조만간에 이 종목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이 엘컴텍이라는 회사는 카메라 렌즈 쪽인데 카메라 렌즈 이쪽으로는 수익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보시면 정말 별거 없는 휴대폰 부품에 그래도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90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 모회사가 어디더라 거기에 주로 납품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부채비율 유보율도 보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고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몽골에 금광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한동안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게 뉴스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 뉴스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몽골에 금광 개발을 하는데 금 탐사는 됐어요. 돼갖고 지금 채굴 중인데 수익성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금 가격이 폭등하면 이게 금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의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외의 어떤 자원들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오늘 뉴스가 나와 버렸어요. 이게 나가지고 엘컴텍이 이제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호재성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개발 뭐 이런 쪽 관점으로 했은가 뭐 해가지고 여기서 뉴스 나오면서 그냥 확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거의 한 20몇 %까지 갔었는데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 줄 거 놓고 이 가격 위에서는 안 사겠다 이러고 버텼는데 이게 끝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일단 요까지 내려왔으면 100만원치 다 잡았을 거예요. 줄건데까지. 요까지 왔으면 일봉으로 보자면 딱 한 요 정도기 때문에 앞에 요 지지선이니까요. 요 정도 내려오면은 한 100만원 정도 질러주려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종가에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종목은 다 비슷합니다. 유신하고 한미글로벌하고 도하엔지니어링. 오늘 도하엔지니어링이 아침에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서 10% 상승했을 때 팔아버렸는데요. 9,970원인가 팔았습니다. 제가. 근데 요게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오늘 무슨 그 상한가 들어갈 듯이 막 20 몇 프로는 올라갔었어요. 갔다가 뒤로 좀 밀렸는데 일단 그 정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여기 팔아먹고 다시 잡았으니까 요게 지금 그 네옴시티 쪽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사우디에서 초청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번 뉴스에서 반응은 얘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 당겨 올리다가 놔버리니까 뒤로 쭉 빠져버리죠. 이 분봉으로 보시면 쭉 당겨 올리다가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당겨 올리다가 세력이 힘이 딸려갖고 그냥 밀려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쫙 끌어올려갖고 사람들 막 몰려 들어올 때 확 던져가 한 순식간에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또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유신도 마찬가지로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 상한가 한번 들어가면 한 3, 4일 정도는 3, 4 거래일 정도는 조금 물량 소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아까 팔았다가 다시 100만원치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아인지니어링 100만원, 유신 100만원 잡고 한미글로벌은 제가 원래 50만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종목만큼은 그냥 왠지 얘는 정이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50만원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잡았고요. 정가에. 그 다음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두산인프라, 데모, 현대, 그 다음 요거는 건설 장비 쪽인데 네옴시티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간에 이게 그 건설 쪽 회사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장비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 이게 지금 그 가장 강해 보이고요. 올라오는 흐름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어제 찾은 종목인데 현대건설기계 요 종목도 지금 올라가는 게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두 종목 외국인 매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원래 원조격의 대장이었던 현대에버다임하고 데모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협상 혹은 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의 뉴스가 뜨면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50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옴시티가 670조인가 그렇고 둘 다 지금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이 주축이 되면 장비주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요건 50만원씩 잡았습니다. 네 종목이라서 100만원씩 잡기에는 지금 자금이 모자라죠. 그래서 50만원씩 네 종목에서 요 200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태경 BK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오늘 좀 그 큰 일이 없었다면 북한 도발만 없었다면 얘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인이 지금 요 JP 모간이 자꾸 팔아먹어 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얘들 그 팔다가 또 사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샀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 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팔아먹고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JP모간 이런 애들이 지금 되게 좀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받아줘 보면 그다음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태경 BK는 실적 좋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이게 코크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석유 대체 연료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요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0만원 잡았다가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몇 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한 종목에 100만원씩 그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습니다. 요것도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도 지금 니켈 가격 급등해가지고 황금 ST하고요. 황금 ST하고 그 다음에 UST 여기 이제 니켈 쪽 부분인데 약간 올라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켈의 대장격으로 이제 티플렉스가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한전기술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9%나 빠져버렸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뒤로 밀리니까
어제 T플렉스를 원전 관련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기 때문에 못 끌어올리고 니켈 가격이 올라서 니켈 관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원전 관련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되니까 밀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원전 쪽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니켈 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종목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KGTS는 뭐 200만원 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오늘 여기서 수익이 다 났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10몇 프로, 이 KGTS를 제가 팔았을 때 오늘 처음에 그냥 바로 그 불안감 느껴갖고 팔았다가 이게 장시장으로 해서 1950원이니까요. 이거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았다가 그 다음 내려왔길래 1700원에 다시 샀다가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가지고요. 이 종목에서 오늘 수익이 좀 났을 겁니다. KGTS가. 뭐 1600원 대충 여기서, 그러니까 200만원 여기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또 KGTS가 이것도 마찬가지 종가에 100만원 현재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머큐리입니다. 요거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됐는데요. 단일가 한번 볼까요? 별로 못 올라가네요. 이 머큐리가 오늘 그 아침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거도 수익이 좀 났었습니다. 오늘 그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고 다시 밑에서 요쯤에서 잡았는데 수익 좀 나고 그다음 밀리면서 손실 약간 나가지고 약간 벌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 머큐리가 어제 나온 뉴스가 네옴시티에 그 5G 쪽의 장비를 같이 이제 공급할 가능성 이런 식의 뉴스를 해가지고 어제 꼬리 달았는데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쫙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뒤로 쭉 밀려가지고 왠지 털어먹은 것처럼 갭으로 떠서 누르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쉬웠는데 그 제가 원래 봤을 때 머큐리하고 엔텔스하고 이 두 종목을 같이 봤거든요. 지난번 요때 보시면 연하이 같은 날입니다. 9월 2일인데요. 이때 그 네옴시티의 그 5G 공급 가능성 이 뉴스에 반응할 때 머큐리가 대장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엔텔스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 보면 비슷하게 빠지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머큐리가 대장이다 생각하고 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오늘 좀 팔고 다시 잡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엔텔스가 그냥 확 그 뒤에 얘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요. 마치 대장인 것처럼 한 20% 넘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고 16%로 확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대장인지 애매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머큐리가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여기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실적 좋은 종목처럼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큐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00만원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하면은 그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 그 다음 건설 장비 쪽, 그 다음 전쟁 관련주하고 금 관련주, 요거는 이제 그 혹시나 하는 그 해치 차원으로 그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그 태경 BK, T플렉스, 머큐리, KGT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샀다 팔았다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따라다니느라고 애를 상당히 먹었고 지금도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그래서 시간의 거래 중에라도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생긴다면은 또 일부 정리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냥 풀배팅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풀배팅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북한 도발 부분은 새로운 변수라서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아니다 싶으면 쫙 던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오늘 그 외국인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코스닥 팔다가 그 거래소는 한 4,900억 매수했고 코스닥을 한 1000억 정도 팔다가 지금 마지막에 664억으로 매도를 확 줄였거든요. 근데 기관이 거래소에 3,300억 하고 코스닥을 1,800억 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방송하면서도 제가 느끼기에 제 생각에 이거 정리를 다 해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간에 걸려서 제가 정리하게 된다면 제 영상 밑에 댓글에 보유 종목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팔았으면 보유 종목 전량 매도하고 현금 100% 이렇게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 동안 고민 좀 해보고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그 되게 어수선하기 때문에요. 위험 관리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